자, 보조 스트림 중에서 이제 볼 거는 기본 타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가지 프리미티브 타입을 우리가 입출력 보조 스트림으로 담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기본 타입을 입출력할 때는 1바이트만 가지고 입출력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능 면에서도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맞나요? 예. 스트링 같은 경우야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1바이트씩 읽어 드린다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랑 데이터 인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요것도 조금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냥 필요하면 쓰시라. 방법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말입니다. 저는 뭐 크게 뭐 사용해 본 적은 없고요. 자, 여튼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DIS 해서 여기에 역시 주 스트림을 다 달고 데이트 아웃풋 스트림도 역시 주 스트림을 달아서 보조 스트림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 스트림은 읽어 드릴 때 이제 블린이라든지 바이트 이런 것들 전부 다 리드 바이트, 뭐 리드 차,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리드 UTF 스트링을 읽어드릴 때 UTF로 읽어드리겠다 라는 거고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반대로 내보낼 때 이렇게 기본형 타입으로 내가 내보내고자 할 때 이렇게 메서드를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알겠죠? 네, 뭐좀 이따 코드로 봅시다.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기본 데이터 입출력할 때 뭐 굳이 사용한다는 건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파일의 바이트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건 한번 우리가 실습 코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보조 스트림은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맞나요? 예, 뭐 시스템.out.print ln 하는데 뭐 다 아는 건데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프린트 f, 우리 프린트 f도 잘 알고 있다, 그죠? 맞나요? 뭐 여기에 원래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대괄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생략 가능한 것들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d면 데시멀, 그리고 %s면 스트링,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f도 있고 뭐 .2f도 있고 3.2f도 있고 우리가 다 봤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객체 입출력 스트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직렬화 개념이 나옵니다. 직렬화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직렬화 개념 그때 한번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죠. 우리 왜 객체 지향 개념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제어자 하고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그게 있었죠. 그죠? 그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다. 그죠? 기억납니까? 예. 네. 뭐였어요? 직렬화가? 몰라요. 현수 모르나? 객체가 있으면 뭐 아무튼 출력을 할 때 객체로 내가 내보내고 싶으면 우리가 그거 스트림에다가 줄 세우는 거라고 했죠. 그죠? 줄 세우는 게 바로 직렬화죠. 직렬화. 그래서 자, 한번 보죠. 객체 직렬화가 되어 있고요. 객체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트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인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객체를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트 코드로 변경해 주는 보조 스트림인 아웃풋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인풋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내보낼 때는 직렬화해서 보내고 또 읽어드릴 때는 직렬화된 걸 역으로 읽어드려야 돼요. 역직렬화. 그래서
직렬하는 객체를 바이트 배열로 만드는 작업을 칭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담당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객체로 내보내진 것을 읽어드릴 때, 객체로 읽어드릴 때는 역으로 읽어드려야 돼요. 보내는, 여러분들이 보낼 때와 보낼 때 순서대로 그대로 역으로 읽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로 인풋 스트림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객체로 만드는 작업을 칭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시 주 스트림을 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인 아웃풋 스트림한테 이제 이용을 해서 자 write 오브젝트 그리고 read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로 이렇게 읽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한번 보면 돼요 이것도. 그리고 뒤에 내용이 조금 머리 아픈데요. 한번 보시죠. 자, 직렬화가 가능한 클래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바에서는 아무 클래스나 우리가 직렬화 못합니다. 아무 클래스나 내보낼 수 없어요. 그죠? 모든 클래스들을 다 내보내버리면 그걸 클래스 짜는 사람 짜증나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serializ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만 직렬화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놨어요. 단 트랜전트라는 필드는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그때 트랜전트도 한번 봤던 기억이 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객체 직렬화 할 때 프라이빗 필드를 포함한 모든 필드는 바이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내가 내보내고 싶어. 그죠? 내보내고 싶어. 그래서 필드 1은 public, 필드 2는 protected, 필드 3는 디폴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프라이빗는 필드 4, 스테이틱은 필드 5, 트랜전트는 필드 6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직렬화를 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1차적인 조건은 serializ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렬로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적 필드는 직렬화해서 줘야 됩니다. 스테이틱은 클래스 변수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단 각각 다른 파일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랜전트라는 거는 내가 직렬을 하는데 이거는 내보내기 싫어. 그럴 때 우리가 트랜전트 키워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직렬화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6개의 필드가 있지만 4개가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바이트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트랜전트란 통상적으로 클래스 내에서 암호 값이나 키 값을 속성 내에서 사용하는데, 전송되거나 혹시나 또 저장되면 안 되는 값들을 트랜전트로 지정하면 좋다. 뭐가 있겠어요?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필드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맞죠? 라이센스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전송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직렬화를 할 때 안 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 그래서 차에 스마트 키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그런 일을 한번 당해서 잘 아는데, 제가 차가 예전 2012년식 그랜저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는데 스마트 키가 고장이 나서 한때는 며칠간 좀 불편하게 키를 가지고 열고 닫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만은 고치려고 갔더만은 그게 스마트 키에 있는 시리얼 넘버가 제 그랜저 차량에 그게 지워졌대요.
지워져서 서로 간에 통신을 못해서 스마트 키가 내게 작동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객체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XXX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내보낼 때 얘한테 고유한 뭐를 줘야 되죠. 맞잖아요. 그래야 이게 동일한 객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게 바로 Serial Version UID라는 필드인데요. 직렬화된 객체를 우리가 역직렬화할 때, 직렬화했을 때와 같은 클래스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왜? 시리얼 넘버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그래서 시리얼 버전 UID를 우리가 주게 되는데요. 아무리 근데 이 클래스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내보낼 때 얼마든지 동일한 이거 시리얼 버전 UID를 우리가 주지 아니하면 이 객체는 동일한 객체인지 아니면 다른 객체인지 우리가 분간이 안 가죠. 맞잖아요. 바이트 수도 같고 모양도 똑같은데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롱 타입의 시리얼 버전 UID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UID가 맞으면 읽어드리고 그 UID가 틀리면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 역직렬화에 실패를 해서 못 읽어드립니다. 아시겠죠? 아주 고급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같더라도 클래스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역시 역직렬화는 실패가 되고요. 그리고 시리얼 버전 UID는 같은 클래스임을 알려주는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면 컴파일 시에 자동적으로 시리얼 버전 UID라는 정적 필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재컴파일을 하게 되면 시리얼 버전 UID 값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시리얼라이저블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에 시리얼 버전에 우리가 여기 JDK의 빈 폴더에 보면 시리얼 .exe라는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면 되는데 여튼간에 자 여기에 제가 디테일하게 좀 적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A라는 클래스가 직렬화를 해서 출력해도 A라는 클래스가 변경이 되면 읽어오질 못해요. 이유는 출력할 때 우리가 시리얼 버전 UID도 바이트로 되어 출력이 되죠. 그죠? 얘가 출력이 돼야 읽어올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클래스 내용이 변경되면 시리얼 버전 UID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클래스로 판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우리가 선언해서 예를 들어서 시리얼 버전 UID 값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L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할 거면 쓰지를 말든가. 그죠? 아니면 우리가 이 값을 유니크한 값으로 이제 생성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자바 폴더에 가보면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데이터 말고 자바가 어디 있니? 이거가 이클립스잖아. 이거는 프로그램 파일즈 여기 있죠. 자바에 JDK에 어디 있습니까? JDK에 보면 빈 폴더에 JDK에 빈 폴더 한번 가보죠. 시리얼 버전이라고 여기에 있죠. 그죠? 예, 요거를 우클릭해서 저는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안 되노? 이거 왜 안 되죠?
잠깐만요. 왜 안 되죠? 돼야 정상인데. 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줬고 클래스 A를 이렇게 줬고 여러분들은 안 되나요? 에? 이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네.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이게 이제 그때를 정수값을 우리가 줄 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시리얼 버전을 디폴트고 이건 아니고 디폴트에서 제너레이터 compilation unit has been modified. occasion UI. 그렇네요. 여기서 이거 이제 시리얼 버전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코드도 있지만 이게 이클립스에서도 이제 생성해 주는 코드가 있네요. 제가 이거를 그때는 그때 해당할 때 제가 이걸 만들 당시에는 이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버전을 이제 생성을 해서 복사를 해서 그 버전 아이디를 시리얼 버전 UID를 때려 넣었는데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일단 그거는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같은 객체이냐 틀린 객체이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시리얼 버전 UID 필드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객체를 읽어드릴 때 직렬화, 역직렬화 개념과 그리고 트랜전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객체로 내보내야 될 일이 있다. 그렇다면 내보내면 이런 식으로 내보내면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이것도 같이 서서히 예제를 쳐가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이 처음에는 잘 안 들어와요, 눈에. 근데 역시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들은요, 쳐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훨씬 빠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직렬화 가능한 클래스까지, 보조 스트링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파일 입출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습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안 했던 뭐죠? 데이터 인아웃풋 스트림 한 개하고 그리고 객체 입출력 요거 한번 봅시다. 알겠죠?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끊을게요.